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거다이 다느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거다이 다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붕어 형님, 저와 여자친구는 발달장애인 커플입니다. 발달장애인 커플이 연애와 결혼을 함에 있어 어려운 점은 많지만 무엇보다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큰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아이를 원하는데 아이가 생기면 차로 등하원도 시켜야 하고 놀이공원도 데려줘야 하고 여자친구 임신하고 아이 낳을 때 산부인과도 픽업해줘야 하는데 운전을 못하는 건 큰 어려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운전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1번, 기본적으로 운전은 난생 처음 가보는 2-3시간짜리 길을 오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심하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4-5시간짜리 길을 오고 가야 합니다. 거제에서 서울까지 4시간 걸린다 하더군요. 두 번째, 비장애인들도 길을 잘못 들 때가 있다는 걸 염두해야 합니다. 비장애인들은 길을 잘못 들어도 센스를 발휘해서 나갈 수 있지만 발달장애인은 길을 잘못 들면 제때 빠져나오지 못해 난간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운전하다가 실수로라도 다른 자동차, 울타리, 벽, 톨게이트, 나무 등에 부딪히면 현실 게임 오버라고 봐야 합니다. 가볍게는 감옥행부터 심하게는 죽거나 평생 불구가 되는 거죠. 4번, 운전을 할 때 운전하는 내내 앞뒤 옆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내비까지 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중력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5번, 비오는 날과 야간 터널에서는 시야가 제한되는 일이 있습니다. 6번, 자동차는 기계의 힘으로 시속 수십 킬로에서 최대 100킬로가 넘는 속력을 내는 거대한 쇳덩어리인데 속도가 빠른 만큼 충격량이 강하며 제어하기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자동차는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빠른 속력을 내는 물체이자 가장 힘이 센 물체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저랑 제 여자친구는 운전면허를 따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전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0.1%의 확률로 운전을 하더라도 기껏해야 30분 거리 마실 나가는 정도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둘 다 운전 못해도 되나요? 라고 적어졌습니다. 정답부터 얘기할게요. 운전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님들은 운전하시면 안 돼요.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주변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그게 낫습니다. 제가 이 사연자분 보면 뭔가 그런 게 있어. 님이 어떤 그런 발달이나 자폐 장애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못한다는 것을 처음부터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네, 뭐냐 하면 님이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어떤 그런 장애나 어떤 좀 능력 부족 때문에 못할 수밖에 없는 건데 자꾸 보통 사람처럼 하려고 그래. 이것도 보면 그런 거야. 보통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면 안 돼요. 차라리 내가 부족하고 안 된다는 것을 빨리 받아들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차라리 뭐 이제 사회복지사나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시죠. 그게 낫습니다. 내가 보통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좀 누구의 도움을 필요한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사연자분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게 아니잖아요. 차라는 것도 돈이란 말이에요. 돈. 공짜로 모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차를 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차를 그렇다고 지금 현찰로 사기엔 부디가 있고요. 그리고 기름값도 들잖아요. 뭐 회사에서 기름값 지불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걸 아껴야 돼요. 만약에 차를 사버리면 할부로 사게 되면 뭐 기름값 보험료 내버리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생활이 안 돼. 그러니까 님은 뭔가 무리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결혼하면 차가 있긴 있어야 될 겁니다. 네, 보통 사람들. 근데 이분은 보통의 어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차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 사는 곳은 물론 차가 있으면 좋아. 이분 사는 곳 사실 차가 있어야 돼. 엄밀히 따지면. 이분 사는 곳이 거제도인데 거제도가 굉장히 길이 광활 하거든요.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차를 다 뽑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차가 웬만하면 뽑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냥 도와달라고 하시죠, 그냥. 아니면 택시를 이용하든가. 그러라고 하는 이유가 거저다가 운전하기 좀 험악해요. 트레일러도 많이 왔다 갔다 거리고. 예. 그래서 운전 실력이 없으면 좀 빡실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발달 장애인분이 운전 같은 거 하는 경우가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분은 보통의 정상적인 사람이라 보시면 안 돼요. 보통 사람의 수준을 보시면 안 됩니다. 보통 사람이 당연히 차가 있는 게 낫죠. 결혼하면. 특히 이분 사는 거제도는 차가 있어야 돼. 보통 사람 기준으로 보면. 근데 지금 보면 보통 사람의 기준으로 사연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 있잖아. 특히 운전은요. 신체도 그렇지만 멘탈이 좀 우선적으로 받쳐줘야 돼. 멘탈 같은 것들. 기본적인 지능 같은 것들. 공간 지각 능력이나 판단력 같은 것도 중요하잖아요. 순발력 같은 것도 있고. 오히려 뭐 지치장애 있는 분들이 더 나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머리를 멀쩡하잖아. 하체가 좀 이제 힘든 거고. 예.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다리 한쪽만 있어도 운전면허 딸 수 있습니다. 이종은 딸 수 있어요. 일종은 다리가 다 있어야 되는데 그 이종은 다리 한쪽만 있어도 운전이 가능해요. 왜냐면 한 다리로 그 악셀하고 브레이크를 더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분은 좀 멘탈적인 부분이라서 멘탈과 지능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운전이 좀 빡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반 사람들 잘 몰라. 여기 있는 분들도 지금 보면 보통 사람의 시각으로 판단하자. 보통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사실 운전 다 못합니다. 운전이라는 게 요즘 사람들도 내비 없으면 운전 못해요. 네. 요즘 사람들 내비 없으면요 차 버려야 됩니다. 그거 아시기 바랄게요. 보통 사람들도 내비 없으면 운전 못해요. 지금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운전을 많이 한 사람 아니면 초인길이면 내비 무조건 있어야 돼. 네, 내비 물소입니다. 내비 물소. 네, 내비 물소예요. 지금 K 운전자들 보면 내비 없으면 아예 못 다닙니다. 네, 못 다녀요. 뚜벅이가 뭐냐고요? 차 없이 대중교통만 이용한 사람. 네. 대중교통만 이용하는 사람이죠. 운전면허 취득 결격 사유에 치매, 조현병, 조현 동종장애, 양극성 장애, 정신발육지연, 뇌전증을 앓고 있어 운전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걸 운전하려면 정신과의 어떤 그런 전문의의 그 확인이 있어야 되네요. 그 없으면 운전면허 못 따는 거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운전인 자체가 힘들 것 같아요. 네, 운전 자체가. 그러면 안 되네요. 처음부터 안 되는 거네요. 그래서 처음부터 안 되는 건데 왜 운전하려고 그래? 예. 처음부터 안 되는 겁니다. 사연자분은. 그러니까 애시당초 나는 운전하면 안 되겠구나. 운전 대신에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거나 뭐 급한 게 택시 타는 게 낫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운전면허 있으면 더 골치 아파요. 운전면허 생각해보세요. 운전면허 따려면 한 100만원 듭니다. 1점 보통이면. 한 100만원 들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 지금 이제 운전 그 과목이 좀 늘어나서 돈이 더 들어요, 이게. 저도 예전에 딸 때 한 90만원 넘게 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면허증 발급까지 전부 다 합쳐가지고. 운전면허가 좀 아시겠지만 큰 돈이 들어가죠, 굉장히.
발급하는데. 거다이 나느니 운전면허 딴다고 치면 한 100만원 들어가요. 90에서 100만원 정도. 예. 그 정도 돈 들어가고, 그리고 차도 있어야 돼. 이거 차는 못 뽑을 거예요. 차를 사야 되잖아요. 차가 없으면. 그러니까 운전은 그냥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운전은 운전 못해도 됩니다. 차라리 운전 못하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운전할 줄 모르는데 면허증 발급해서 도로상에 나와버리면 더 골치 아파. 예. 괜히 운전할 줄 모르는데 어설프게 운전면허 따가지고 지금도 도로상에 많이 보이죠. 예. 많이 보입니다. 차라리 그런 것보다 운전 안 한다고 생각해서 그냥 차를 안 뽑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 돈 아껴요. 예. 운전면허 따는 돈, 차 뽑는 돈, 기름값 아껴요. 그거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는 운전을 안 하는 게 다행이구나. 지금 운전 안 해도 회사 생활 할 수 있잖아요. 운전 안 해도. 아마 가족들도 이미 운전하는 거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운전이 필요한 데 있어요. 차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일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출퇴근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 가족 때문에 차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꼭 그런 게 아니라면 차를 무조건 뽑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보면 차가 필요가 없는데 뽑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애시당초 하면 안 되겠네요. 가족들은 반대하면. 그러니까 가족들이 반대하는 걸 왜 따려고 합니까? 왜 운전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애시당초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사연이 보면. 가족도 반대하고 의사들도 반대하면 못하는 거잖아. 내가 빠빠 우겨도 못하는 거잖아요. 아까 도로교통법 아까 얘기했죠. 재탄이 얘기하신 대로. 저도 도로교통법에 좀 정신적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분은 전문의의 어떤 확인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잖아. 근데 의사도 하지 말라고 했고, 그럼 못 따는 거잖아. 내가 따고 싶다고 백날천 넘겨도 못 따는 거잖아요. 애시당초 안 되는 겁니다. 네. 안 되는 거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운전해야 되는 생각 안 가셔도 됩니다. 혹시나 운전했다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지금껏 운전 안 해서 살았잖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미 뭔가 만회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지 마. 이미 그런 거야. 내가 뭐 가장이 되기 때문에 뭔가 책임져야 돼. 그런 생각하지 마요. 우리 책임을 안 지려고 해야 돼. 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자, 마지막 한마디만 드리겠는데, 내가 가장이고 내가 결혼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책임져야 돼. 그거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모해 보여요. 사람이라는 게 능력에 대한 한계도 있고 환경이나 어떤 재능에 대한 한계치가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것만 잡아야 돼. 할 수 있는 것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나는 뭐 건강하다, 난 다 자신 있다, 이거 다 밀어붙였다가 일을 그르치는 게 허다합니다. 특히 남자들. 정말 허다해요. 그러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하는 일만 똑바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